자,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를 갖고 이렇게 언론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자, 오늘 6시에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는데 어제 조정식, 우원식 의원이 출마를 확정했고 자, 오늘 추미애 전 장관 당선인 정성호 의원이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변수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박지원 당선인.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 교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제 의견을 묻는다면 하실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럼 하시면 크게 이 판이 흔들릴 거냐?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께서 등록을 하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보고 그러나 등록하시더라도 지금의 지금 뭐 5명의 후보 정도가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저분들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을 빼면 4분이네요. 4분과의 경쟁에서 박지원 원장이 당선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모두 친명을 표방하고 있죠. 모두 친명계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심 경쟁이 과열화되고 있습니다. 혹시 투표 전에 단일화 사례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네. 이건 이제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아마 원내대표하고 조금 격이 다르거든요. 단지 저는 이제 그 박지원 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출마 등록하기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조금 막말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실 것 같고 지금 등록된 후보들 중에서 저는 추미애 당선인이 가장 조금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추미애 그 당선인 같은 경우에 다른 후보들보다는 스펙이 압도적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당대표도 했고 민주당이 당대표도 했고 또 전직 법무부 장관도 했기 때문에 선수도 제일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앞서 나가는데 다만 이번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선거를 이 결선 투표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에서 만약에 171분의 절반이 되는 86표를 한 번에 획득하지 못하면 결선도 넘어가는데 그때 되면은 뭐 조정식이라든가 정성호 특히 우리 굉장히 찐명계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어떤 표의 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단지 지금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압도적으로 뭐 민주당 내 여론을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제가 볼 때 시계추처럼 누구로 갈까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후보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명심은 나한테 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면 다 잘해보라고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그 속마음이 어떨지 모르겠고 사실 국회의장의 중립성이라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어떻게 보면 그 공식도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각 후보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립성을 지키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일단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국회의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의장이 돼야 되고 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김진표 의장한테 실망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강한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국회의장이 됐는데 그럼 정말 그렇게 할까요?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예전에 김진표 의장과 다르게 뭐 협의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런 부분에 기회를 주겠죠.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와서 안 됐을 경우에 뭔가 결단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예 협의도 안 하고 아예 대화도 안 하고 타협도 안 한다?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최소한 국회의장이면 여야가 타협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 결단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좀 칼같이 할 수 있지만 아예 협상을 안 하고 타협을 안 한다 이렇게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김진표 의장도 이런 후보들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면서 전격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공부하고 우리 의회 정치 사회 역사를 보면 나중에 부끄러워해야 된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저는 그 후보들의 어떤 국회의장에 나선 후보들의 어떤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보고요. 아마 저는 실현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장이 어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여야 합의 없이 어떤 법안이 처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장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덮어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이 적어도 어떤 의사를 진행하는 그 어떤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거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야 간의 법안에 대해 투표했을 때 네. 가부 동수일 경우에 그때 한 번 정도 의장이 본인의 어떤 정치 의사 표시를 하는 정도에 그치는 거지 어떤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를 본인이 주재를 하거나 사회를 본다거나 이런 가능성 저는 굉장히 낮지 않을까. 지금 당장 어떤 득표 전략의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김철현 교수 고맙습니다.